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D-3일입니다. 7월 27일 날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유혈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진핑의 동북 공정의 꿈이고 작전 계획입니다. 제413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35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로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더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 안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입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 인디케이션 앤 워닝으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23일 주일 현재 코로나19로 즉 생물학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세계 인구 686만 명, 미국인은 11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7월 22일 D-5일입니다. 7월 27일 날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D-5일 북한 김정은은 예측 불가 인물이라며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 시진핑 왕이 친강의 평택 미군 기지 앞 유혈 사태, 내전과 한미 동맹 선제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에 앞서 7월 20일 시진핑은 키신저를 만나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요청합니다. 블링컨, 옐런, 케리, 키신저의 중공 방문은 6월 8일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총독 관저로 불러놓고 시진핑의 지령을, 즉 중공의 패배 배팅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미국이 망하는 것을 니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지령을 하더란 사건과 관련이 있고, 블링컨 키신저가 시진핑을 만났어도 그의 한반도 땅굴 외환 내전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마크 밀리 입을 벌려 한미 동맹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 22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 김정은은 예측 불가한 인물이다. 따라서 며칠 내에 전쟁 가능하다.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땅굴로 기어 올라올 수가 있다. 이걸 7월 22일 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 미국은 땅굴 탐지 체계를 개발해서 이제 E-8이라고 하는 J-STARS라고 하는 지상 탐지 이 항공기에다가 장착해서 대한민국을 샅샅이 훑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굴 정보, 그리고 그 땅굴 속에 온도 차이를 감지해서 인간이 많이 들어와 있다, 저 특수군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걸 탐지하고서 저런 것을 내보낸다라고 평가합니다. 마크 밀리의 저 발언은 이틀 전인 7월 20날 키신저를 중공으로 들여보내서 시진핑의 의중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나온 경고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키신저가 들어가기 한 달 전에 6월 19일 날 블링컨을 들여보내갖고 시진핑의 의중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만은 니들이 건드려도 대한민국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과 경고들이 바로 6월 8일 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야당의 지도자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의 저 괴뢰를 앉혀놓고 A4 지령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방송용이 따로 있고 이면에 쓰여진 것은 7월 27일, 8월 15일 날 수도 서울을 함락해라. 이 중공 간첩, 북계 간첩 이재명에게 이제 하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제가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이 평가 못할 리가 없고 윤석열 정부가 평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6일 날부터 이 늑대 전사의 끝판왕, 요 친강 외교부장이 잠적을 합니다. 이제 한 달째 잠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위해서 이가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지봉을 잡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친강 외교부장의 칩거 관련 YTN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크 밀리 경고가 군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보도이기도 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불명입니다.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불륜설, 실각설 등 온갖 풍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친강 부장의 행방에 대한 외신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친강이 여전히 중국의 외교부장이 맞느냐부터 낯뜨거운 불륜설도 직접 거론됐습니다. A Phoenix TV reporter who recently gave birth in the U.S.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at? 我不了解你所说的情况。 진땀 빼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외교부 공식 녹취록에선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 친강 대사와 홍콩 매체 여기자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친강 부장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 홀로 출산한 이 여성마저 올해 4월 이후 행방이 묘연해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의 좌표와 지휘관 신상까지 낱낱이 해부한 미 공군대학의 지난해 보고서입니다. 최근 로켓군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고 부사령관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밀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친강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시점과 맞물려 단순 치정 사건이 아닌 반간첩법에 연루돼 실각했다는 풍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친강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지난달 25일, 이후 주요 외교 일정은 왕이 주임이 대신 맡았습니다. 秦刚国务院兼外长因身体原因难以出席此次系列外长会。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건강 문제. 처음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칩거가 길어지면서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외적 얼굴인 외교장관의 행방불명에 당국이 제대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 정치의 폐쇄성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죠. 그때 워싱턴 선언의 산물인 핵협의그룹 최초 회의를 7월 18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엔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올라 핵탄두들을 직접 확인하며 한미동맹의 중북러에 대한 핵 확장 억제, 선제 공격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저 켄터키함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의 1600배 위력을 갖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머린입니다. 핵잠수함입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 김정은은 대한민국 내의 종중, 종북 통일전선 조직들을 동원한 무장 외환 내란 7월 27일부터 8월 15일로 동북 공정 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중공 북계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마크 밀리 입을 통해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선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니들이 행동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으로 답을 한다. 그 선제 공격의 대상은
북경일 수도 있고 이제 평양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1월 2일부로 신설한 합참의 핵 WMD 대응 본부가 마련한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 등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 18일 이 켄터키함이라고 하는 SSBN 이제 핵 투발 능력을 갖춘 이 잠수함이죠.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7월 1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 핵 잠수함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습니다. 핵탄두도 확인해 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중공 그리고 북괴 니들이 한반도에서 벌이려고 하는 이 외환과 내란의 이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종말이 올 수 있다. 이것을 한미 양국 정상의 대표로서 이 잠수함에 올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이제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 밑에 이제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에서 4개 본부 체제로 있던 데다가 핵 WMD 대응본부를 투스타 제너럴이 지휘하는 저것을 붙였습니다. 저는 작전본부 산하에 계엄사령부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엄의 준비를 지난 1월 2일부터 6개월 이상 준비가 됐고 보고를 받았고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에 관련된 그리고 타겟팅, 이 땅굴 정보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각 도, 시, 군청 밑을 파고든 것 이러한 것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그래서 6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나는 저들을 척결할 준비가 돼 있다. 뒤에 말은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언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4월 27일,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4월 27일 미 국방부 내에 있는 나르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18년부터 21년도까지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 저걸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땅굴 탐지 경연 대회를 저기에서 합니다. 나르파에서.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띄워서 공중에 띄워서 한번 정찰을 하면 4분 이내에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 저 그래픽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지하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땅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 도시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구나. 이것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 다르파가 방문을 했고 요것이 청와대에도 저와 같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전달이 돼서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이 땅굴 전쟁에 대비한 것을 지난 1월 2일 핵 WMD 대응본부를 만들어서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4월 28일입니까? 6일입니까? 6월 28일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을 준비가 됐다.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파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앉은 분이 다르파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다르파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서 써놓고 맞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즉 한미 동맹은 땅굴에 대한 완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공군, 북기군 나오기만 해봐라. 이 경고를 날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의 한반도 땅굴 외환 내전 전략을 알면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헬로윈에서 158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제2차 경찰의 난이었음을 알면 7월 27일 개딸들 원탁회의 전광훈의 평택 미군 기지 앞 집회가 제3차 경찰의 난 제2의 5.18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시진핑 왕이 친강 이재명 윤희근 김관진의 땅굴 외환 내전의 서곡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뒤집는 세력은 그 지휘권이 김정은에게서 이 시진핑으로 2019년 6월달 5차 중북 정상회담을 평양에 시진핑이가 기어 들어가서 함으로써
이제 여기에 대한 지휘권을 시진핑이가 가져왔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중공 수뇌부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으며 7월 22일 마크 밀리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언급은 7월 27일 바로 15일 땅굴 외환 내전 계획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중공과 북기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후보자 시절 선제 공격의 불가피성을 2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걸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여당이 오늘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어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 구도로 접근했습니다.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호전론자의 발언, 정말 저희들의 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습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발사 전에 타격하는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 때 킬체인이란 명칭으로 수립된 후 2018년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체계라고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선제 타격이 포함된 3축 방어체계 구축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 요격,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북핵 대응 전략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국방부 국방백서에도 기존 킬체인을 포함한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정은이가 2013년 3월 25일 3.1 전쟁 시나리오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사실상 땅굴 한마디 안 했지만 땅굴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서 5차 정상회담, 1년 3개월 사이에 5번 만나는 5번째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중공의 전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3.1 땅굴 전쟁인데 3.1 땅굴 내전으로 이제 시진핑이가 갖고서 이면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27일 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전복작전이 시진핑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 땅굴 내란의 속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 전쟁이죠. 3.1 내란입니다. 3.1 외환입니다. 첫째 날 25만 특수군을 경보병 부대와 폭풍군단을 합쳐서 25만을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항만, 플러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할 것 없이 다 집어넣어갖고 주한 미국인 15만 명을 생포하겠다. 저게 15만 명뿐만 아니라 이제 100만 명 되는 주한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이렇게 해서 다 생포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이제 모든 이 주요 호텔마다 땅굴망이 들어가서 펑 터치면 나와서 다 잡게끔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이 호텔에는 바로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었고 펑 터치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여 전 도시를 장악한다. 땅굴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날 전투 안 한다. 안정화 작전한다. 이게 땅굴 전쟁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김관진이는 한민구와 함께 그 당시 안보실장 김관진 그리고 국방장관 한민구는 뻥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땅굴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 반역을 육군 대장 출신들이 역대로 해왔고 김관진과 한민구도 이 반역질을 했던 사실이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상회담을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김정은을 5번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평양에 기어들어서 땅굴 전쟁, 땅굴 내란에 대한 이 지휘권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제 북한군 이 대남 통일 리더십, 그다음에 중공군 대한 통일 리더십을 통합해 갖고 지금 시진핑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싱하이밍이가 지난 6월 8일 날 이재명이를 앞에다 놓고 A4 지령문을 읽는 장면은 바로 6월 달에 2019년 6월 달에 한국에 대한 통일 전선 전략은 시진핑이가 갖고 갔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기획된 고의적 대량 살육 범죄였는데 저는 여기에도 중공군의 이 무장경찰, 이 공안경찰이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을 지휘한 것이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은 공안경찰, 무장경찰이 지휘함으로 이걸 확대해서 7월 27일 날은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내전으로 가져간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었고, 지난 6월 26일부터 이제 사라진 중공의 이 친강 외교부장 이자가 마이크를 잡고 지휘권을 잡고서 이제 대한민국의 7월 27일 날 이 뒤집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가만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바로 선제 공격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월 12일, 24일 후보자 시절입니다. 북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을 이용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발표합니다. 후보자 시절에 2번씩이나 발표합니다. 1월 12일 날은 신년 기자회견 때, 1월 24일 날은 이제 정책, 정강, 외교, 그 다음에 안보, 여기에 관련된 정강 정책을 발표할 때 후보자로서 이것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짐이 보일 때 외환과 내란 7월 27일 날 이것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집어넣고 외환 내란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품고 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7월 22일 날 이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 시진핑의 외환과 내란의 계획으로부터 구출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특기는 왕을 세우고 폐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History before Christ, Anno Domini라는 용어가 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이제 그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연대기,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fter Christ, Anno Domini, 이러한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은 극동의 독수리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불러내어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선포하신 2700년 경입니다. BC 700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27일 바로 15일 평택 미군 기지 앞 유혈 사태를 통하여 외환 내전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윤희근, 김관진, 전광훈의 꾀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 전략을 착실히 준비하여 대비한 윤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지혜, 용기는 반드시 승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곧 전쟁이 날 수 있다.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라타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라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시진핑과 이재명의 꾀는 망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꾀는 망할 것입니다. 믿으며 기도합니다. 싱하이미를 직접 컨트롤하는 자는 친강입니다. 6월 28일부터 사라졌습니다. 1개월째. 저는 이 싱하이밍을 지휘하고 있고, 이재명 호남인민공화국의 이 괴뢰 수반, 그리고 남로당의 수반,
이 자를 지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 외환이 시작됩니다. 중공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남도당과 호남 인민공화국을 끌고 가는 이 외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광훈이가 올라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7월 27일 날 평택 미군 기지로 집결해라. 인간벽을 쌓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 대학교를 나온 이 역적 무리들이 이제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 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평택경찰서장, 이 다 이제 경찰 대학교를 나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평택 미군기지 앞에다가 인간벽으로 전광훈이 부대를 집어넣으면 태극기 들고 있으면 다 우리 편인 줄 아는데, 거기에 북계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이 들어와 갖고 이제 뒤에 있는 경찰과 싸우고 또 그 뒤에 있는 미군 이 헌병들과 싸우면서 유혈 사태를 일으켜 미군이 발포했다라고 가져갈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에 이 시나리오에 올라탄 자가 전광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7월 27일 이제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앞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혜와 용기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찍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작년 1월 12일, 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선제 공격 불가피성을 강조하였고, 작년 5월 10일 취임 후 7월 23일과 10월 29일에 1차, 2차 경찰의 난을 차례로 겪으면서 인민경찰의 국가 반역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이게 조작하여 158명을 죽인 건데 압사 사고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가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속에 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에 타결, 돌파를 위해 올해 1월 2일 합참에 핵 WMD 대응본부를 창설하여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을 준비하였고, 저 계엄령 속에는 저 인민경찰 38%가 이제 인민경찰이 된 저들을 제압할 준비까지 완료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7일 미 국방부 다르파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땅굴 전쟁 대비를 공식화하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저 다르파가 2017년 말에 공고해서 2018, 19, 20, 21 4년 동안 이제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 즉 땅굴 탐지 경연 대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다르파 방문이 뭘 의미하는지, 땅굴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문재인에게, 이재명에게 선포한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8분의 7 권력을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 문재인과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것과 이들을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체감하고 계실, 그리고 이를 분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할 모든 준비를 완료한 극동의 독수리 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탈레반에 의하여 점령당합니다. 그 이전에 7월 28일 날 이제 왕이와 물라라고 하는 저 탈레반의 제2인자 이 9명의 지도자들이 회담을 텐진에 들어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카불 점령 전쟁을 하자. 이와 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도 그 2년 후인 2023년 8월 15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텐진에서 만난 다음 18일이 지나서 이제 8월 15일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한 탈레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왕위와 공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공의 도움을 받아 저희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한민국도 이제 시진핑 왕이 친강 싱하이밍이가 전복작전을 주의할 것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제2차 경찰의 난 158명 집단 살해했는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민노총의 학작품이라고 썼는데 저는 저 배후에 이 공안경찰, 이 무장경찰이 있다. 중공군의 이 경찰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올해 7월 27일 전광훈이가 긴급 동원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개딸 집단 살해극으로 저것이 기획되는 곳에 전광훈이가 올라탔습니다. 전광훈이 속을 깨뜨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애국자다. 저거 만리로 전광훈이가 들어가서 이제 경찰과 개딸들 원탁회의 이 좌파 세력들 가운데 낑기겠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개똥입니다. 개똥. 이걸 볼 줄 모르면은 이 시진핑의 이 전략을, 외환의 전략, 내란의 전략을 볼 줄 모르면은 저자가 영웅이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계엄령이 답입니다. 7월 27일, 8월 15일 그 이전에 일어나든 이후에 일어나든 선제 공격이 그 이전에 일어나든 그 이후에 일어나든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헌법 77조 1항입니다.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에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남노당,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남노당의 실체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노당의 괴수가 싱하이밍 옆에 앉아서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 모습을 지난 6월 8일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서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를 해체할 수 있는 계엄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바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갈 것이며 남노당을 해체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남노당 해체 시나리오에 비상계엄 포고령 1호안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남노당 국회의원, 19명의 호남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그리고 호남인민공화국의 괴수였던 문재인, 매국노 문재인, 그리고 검수완박법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묵과 방조한 호남인민공화국의 헌법재판관 유남석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끝나는 일입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2호, 3호, 4호, 5호 제가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도합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3호, 4호, 5호 아닙니다. 10호가 100호, 200호, 300호 다 준비됐을 것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합동참모본부의 신설한 핵 WMD 대응본부, 즉 계엄령 본부가 이것을 다 마련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이루기 위하셔서 따라서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해 될 것입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극동지방에서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22일 날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은 이제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7월 22일 날 이 말을 하였으니까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외환 시진핑이가 지휘하는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로당과 그리고 인민경찰과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무장경찰, 공안경찰, 중공군 경찰들을 지휘하여 대한민국을 뒤집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윤석열 행정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엄령을 시기적절하게 발령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차 이제 경찰의 난이 작년 10월 29일 헬로윈 용산 경찰서 130명의 반역한 경찰들에 의하여 158명이 집단 살해당하는 이 경찰의 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의 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난이 일어났을 때 계엄령 선포하여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로당을 진멸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하며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환 국정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창섭 행안장관 직무대행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신강 외교부장에 6월 26일부터
4주째 집권은 7월 27일, 8월 15일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지휘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 원탁회의 개딸들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입기 집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인 두 번째, 5월 7일 친강 외교부장은 잘못된 길엔 재앙적 결과가 온다. 친미, 친중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경고를 내립니다. 세 번째, 6월 8일 싱하이밍이 공관에서 이재명에게 중공 패배 베팅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경고를 합니다. 네 번째, 6월 18일, 19일 블링컨은 친강과 왕유와 시진핑과 연쇄회담을 갖습니다. 6월 8일 저 사건에 대한 이제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협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건들지 말아라. 이것을 잘 먹히지 않았다고 이틀 후에 불평하는 장면을 블링컨이가 내보냅니다. 다섯 번째, 6월 26일부터 친강 외교부장이 집거에 들어가서 한 달째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7월 13일 전광훈은 태극기 부대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집회 동원령을 긴급 발령합니다. 태극기 들고 북계군, 중공군, 특수군도 함께 나와라. 민노총, 한노총에 들어가 있는 이 젊은이들 나와라. 이렇게 해갖고 저들을 바로 이 평택 미군기지 이 중앙에다가 배치시킬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7월 20일 키신저 시진핑 면담합니다. 저걸 시진핑이가 요청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배후에는 오바마의 이 주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여덟 번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제 7월 22일 날 며칠 내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7월 22일 날 바로 7월 27일을 보고 며칠 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더 무르익을 때 선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하든지 이 옵션을 갖고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공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조태용, 김규현 안보실장, 국정원장과 19명 한덕수 내각이 중공이 지휘하는 7월 27일, 8월 15일 외환 내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5월 4일 날 개딸들을 내세워서 이 개딸이 바로 중공이 조종하고 이 개딸들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중공이 부리는 대남 통일 전선 세력들을 이용해 갖고 7월 27일 날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이걸 이제 진행을 합니다. 5월 7일 신강희가 잘못된 길 가면 친미하고 반중을 하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된다. 이제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한 달 후인 6월 8일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을 갖다 앉혀놓고 시진핑의 지령을 읽는 장면입니다. 저걸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전선 전략, 통일전선 조직들을 시진핑이가 지휘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거는 경찰 정보 분석관도 아니고 국정원 정보 분석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시진핑이가 이제 동북 공정을 완성하려고 6월 8일 날 이 지령을 내리고 7월 27일부터 작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미국이 이것을 보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 26일부터 이제 늑대 전사 끝판왕 친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이 윤석열 정부 전복 작전을 위해서 잠적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지휘봉을 잡고 지휘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제가 보는 것을 국무총리님도 보셔야 됩니다.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역사가 7월 27일, 8월 15일 이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이제 이 남로당 호남인민공화국을 멸절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안보실장의 역할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 경찰이 이제 중공군의 손에 들어갔는데 국정원도 중공군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 바로 전임자 박지원이라고 하는 간첩 중에 간첩. 이자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X파일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갈 협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그 국정원장입니다. 우리 김규현 국정원장님, 당신 위하에 20%가 애국자든 17%가 애국자든 그들을 붙잡고 7월 27일, 8월 15일까지 벌어질 일을 사전에 경고하고, 사전에 경고하지 못하면 작년도 10월 29일 헬로윈에서 158명을 집단 살해된 것을 당신이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7월 27일도 그럴 공산이 큰데 회개하고 경고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 7월 27일 계엄령 선포를 이제 언제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역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합참에다가 핵 WMD 대응본부 투스타 제너럴이, 본부장은 3스타인데 거기는 투스타 제너럴로 이걸 1월 2일부터 신설해서 끌고 가는 당신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엄령, 동원령, 선제공격, 이 모든 것에 대한 옵션이 다 준비됐다. 그리고 마크 밀리가 7월 22일 날 며칠 내에 전쟁이 가능하다. 우리는 선제공격하는 옵션도 갖고 있다. 이것을 발표한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4.3 이 제주 폭동을 민주화로 고쳐준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주변에서 주시하며 땅굴 문을 열어주는, 모든 도시마다 있는 도시공사가 땅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틀어막는 역할을 할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어떤 일을 할지, 반역자인지 아니면 애국자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반역자 쪽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4명 뽑을 때 4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4번째로 당선을 시키고 국토부 장관에다 갖다 앉히지 않았나, 이 의구심을, 4.3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차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행안부를 이끌고 내란을 대비해야 되는데, 또 국가 총력전 태세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보다 상급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공 간첩이기 때문입니다. 중공 사회과학원을 나온 문재인이가 갖다 집어넣고 시진핑이가 인준해서 이제 이 무장경찰, 공안경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외환 내란으로 뒤집을 그 세력의 중심에 당신이 있는데, 당신의 애국심이 이제 행안부를 잘 추스려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19명의 내각과 그리고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 이제 중공의 패배에다가 베팅하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시진핑이가 싱하이밍의 입을 벌려 이재명이라고 하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에 저 괴수를 앉혀놓고 지령하였던 내용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친강 외교부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가 주어질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 사이 사라졌습니다. 저가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지휘한다고 보여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덕수 내각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내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하여 경고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규현 안보실장은 제2차 경찰의 난,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의 양민들을 학살하는 경찰의 난을 경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총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3차 경찰인은 제2의 5.18 유혈사태 7월 27일 날 이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벌어질 이것을 경보하는 우리 김규환 국장원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19명의 내각이 이를 잘 대비하여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적 생명 조회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기지입니다. 시진핑 왕이 친강 싱하이밍 이재명 윤희근 김관진 전광훈이 이곳을 외환 내란 유혈 사태의 시발지로 삼았다는 전략적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제가 전략적으로 저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침범하는 특수군들과 미군 헌병 사이에 한국군 헌병을 배치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저 중요합니다. 이제 5.18이 일어났을 때 1980년 5월 21일에 이제 무기고를 털고 5월 22일 새벽부터 광주 교도소를 침범할 때 저 대모대들이 폭도가 돼서 이제 광주 교도소를 침범하고 그리고 이 전남대학교에 수경하고 있는 삼공수 여단의 대대들을 습격하고 하는 것을 증언을 들어보면 이제 그러한 현상이 저곳에서 이 평택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하다가 발포할 수밖에 없고 이걸 가지고 국제적 선동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혈사태 전후하여 계엄령을 발령하여 대한민국을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으로부터 구출해야 합니다. 경기 호남과 제주 등지에서 경기 평택이 이제 바로 해방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남과 제주 등지에서 특수군 인민경찰의 무장 반란이 계엄령과 동시에 벌어질 것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이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께서 대한민국 존폐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7월 27일 3차 경찰의 난에 전광훈이가 동원하는 저기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포진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왜? 태극기만 들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저들이 애국자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북계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이 저 안에 기어 들어가서 경찰들과 또 미군 헌병들과 이 유혈 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국방장관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군 사령관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삼군 사령관이 아니죠. 이제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됐죠.
그리고 후방작전사령관도 있고, 이종섭 장관님 이제 며칠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을 텐데 저게 5.18처럼 이제 북해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이 지휘를 하면서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돌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미군 헌병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병력을 집어넣어서 같이 합동작전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님,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시진핑이가 저 미얀마도 잡아먹었고 또 아프간도 잡아먹었고 미국도 잡아먹은 인물입니다. 왜? 2020년 11월 3일 대선에서 저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비행기에다가 표를 실어서 날르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십시오. 저 시진핑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서 시진핑이가 벌릴 이 유격전, 유혈사태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폴라 카메라 사령관에게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대비하는 합참의장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님, 당신이 이제 한국군을 기지 방어에다가 불러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미군이 발포했다라고 옴팍 뒤집어 쓰면서 이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종환, 이종호 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안병석 전동진 시니어 지상군 사령관님, 완벽하게 대비하는 대장군들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계환 이제 해병대 사령관님, 제주도에서 제2의 5.18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병력도 파견해야 됩니다. 이걸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 날 윤석열 정부는 또 이종섭 국방장관은 김승겸 합참의장은 합참본부 내 4개 본부 체제에서 핵 WMD 대응본부라고 하는 투스타 제너럴이 지휘하는 이 계엄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1월 2일부터 6개월 넘게 준비한 계엄포령 1호, 2호, 3호, 4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이 나면 선제 공격에 있어서 적의 핵시설과 WMD 대량 살상 무기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공격하는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핵 WMD 대응 본부로 준비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과 우리 또 김승경 합참의장과 폴라 카메라 우리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 27일 날 유혈사태 제3의 경찰에 난 제2의 5.18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대비하는 10명의 대장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기도와 그리고 호남과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이 시진핑이가 지휘하는 이 호남인민공화국이 지휘하는 이 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민국의 군대가 정확하게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10명의 대장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주도에서 우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자들을 체포하고 사살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자랑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광훈이 이끄는 광화문 태극기 부대 중공군 이 북계군 특수군이 평택 미군 기지에 투입되어 인민경찰 병력과 원탁회의 개딸 부대의 사이에 위치하여 유혈 사태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시진핑의 꾀입니다. 폴라케미라 사령관은 집회 장소를 출입문에서 이격된 곳으로 승인할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서면 요청해야 합니다. 담을 탄없는 특수군 개딸들을 한국군 헌병이 기지 내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기지 내로 침투된 땅굴망으로부터 중공 북계 특수군이 우리 경찰 국군 복장으로 올라올 수 있으므로 기지 내의 경계 발포 명령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게 말이죠. 미군 헌병 복장으로 밀리터리 폴리스 복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외국군 이걸 중공에 있는 외국군, 애국인, 그 다음에 북계에 있는 애국인 이들을 입혀갖고 나와서 유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유격전술, 전복전술이 허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산, 군산, 동두천의 미군기지 땅굴망을 이해하면 평택 미군기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악산 기슭 판교 인터체인지 서쪽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탱고 벙커라고 하는 저 지휘소가 있습니다. 저것도 땅굴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픽의 오른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고 바로 밑에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로 근처에 이제 장갑차와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탱크와 이런 것을 묻어놨고, 그리고 탱고 벙커 바로 옆에 이제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마실 농장의 지하에는 TNT 680톤이 2014년 15년 점검 당시에 680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고 벙커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인데 좌측에서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내리는 저 자리 밑이 바로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주의하는 주의소입니다. 그 위를 보면은 벙커로 접근한 땅굴망에서 서북방에서 6개, 동북방에서 6개가 12개의 망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 보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탱고 벙커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기구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의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2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부산 용호동 최근에 켄터키 함이 들어왔다가 나갔죠. 거기에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정보 입수, 중공, 북계 특수원 기습 점거, 포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용호동 저 지하에 저기 체육공원이 있어요. 용호동에. 그 지하가 바로 거대한 땅굴 기지인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7월 19일 켄터키 함에 들어가서 보셨죠. 7월 18일 날 입항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빠져나갔는데 북계 특수원이 기습 점거 포획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계를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7월 22일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께서 이제 수일 내에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7월 27일, 8월 15일에 이 사태를 함께 보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지휘권이 바뀔 텐데 신임 미 합참의장 지명자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반도에서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며칠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진핑이 지휘하는, 사실상은 친강 외교부장이 6월 26일부터 잠적하여 지휘하는 이것을 저희들과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7월 22일 한반도에서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총성은 북계군, 중공군, 특수군이 평택 이 정문 앞에서 벌리는 유혈 사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또는 이후에 주한미군과 또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전력들이 저 김정은의 지휘소를 부셔버리는 이 선제 공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 잘 준비된 군대가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고 적의 수괴들의 목을 따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땅굴로 수십만이 이미 기어 들어온 상태에서는 전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우리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님, 그리고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님에게 도와주시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께 잘 건의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두 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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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413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여러 동지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